양절의 양가루 6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절의 콩가루 6회입니다. 6회? 6회? 6회요. 진변 우리 끝나고 6회에 소주 한잔 할까? 네, 좋죠. 네.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아, 괜찮습니다. 거부 반응 올 줄 알고 얘기한 건데. 약간 분발하려는 노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술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약을 좀 올려볼까 했더니 안 넘어가네. 그러니까. 안 넘어가네. 한결 표정이 좋아졌어요. 네, 아니 친구들이 그만두고 싶냐고요. 억지로 끌려간 것 같다며. 거기서 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분들이 이거 많이 보세요? 보죠. 네. 친구분들 진짜? 구독했어요? 네네. 구독하세요. 네. 구독. 오. 친구가 많지 않아요, 근데. 몇몇 친구들에게 네, 그래서, 반응이 어때요? 일단 뭐 신기해하죠. 네. 음. 네, 제가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왜냐하면 친구들 사이에서는 사실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 뭐 아시잖아요. 친구들끼리는 뭐 그렇지. 욕하고 막 이런 궁금해. 뭐래요? 가감 없이 얘기해 주세요. 아니 친구들 사이에서 그냥 평범한 남자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똑같은 인간이지 뭐. 너 같은 병이 병땡이요. 저기서 뭐 그러고 있네. 진짜. 각 잡고 있다. 뭐 그런 류의 이제 친구들은 막 아는 체를 하더라. 막 이런 거지. 그런 뭐. 거죠. 뭐. 네. 아니 근데 진 변호사님 친구분들이 막 그랬대요. 원래는 제가 약간 이렇게 놀리고 이런 역할이잖아요. 역할? 놀리는 캐릭터? 뭐야? 캐릭터가 본질. 놀리는 본질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진 변호사님이 그렇대요. 제가 어느 정도냐면 제 대학교 때 밴드 했었거든요. 오? 여기 보컬도 했다니까. 막 장발막? 장발도 했었어요. 그때 얘기했잖아. 결혼식 축가 불렀다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결혼시킨 다음에 이혼시키고 있다고 지금. 장발인진 몰랐죠. 저는 이제 드럼하고 보컬 했었는데 장발도 그냥 장발 말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렸을 때니까 머리를 기르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1년 동안 안 잘랐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듬으면서 길러야 되는데 그랬더니 막 머리가 이렇게 약간 소세지처럼 이렇게 이거 뭐라 하지? 아웃컬. 진짜 친구들이 진짜로? 문어 소시지처럼 너무 흉측하다고 제발 좀 머리 잘라달라고 진짜? 그래서 사진은 없어요? 너무 궁금하다. 이- 있어요? 어머. 갑자기 생각났어. 야 진변 내가 장담하는데 우리 제작진들이 그거 합성한다. 합성한다 이제. 여기다가 문어 소시지. 문어 합성한다. 네. 아무튼 뭐 친구들 반응은 좋습니다. 더 널리 이렇게 퍼뜨려서 구독자 수를 이제 늘리는 그런 쪽으로 가요. 아니 내 주변에서는 네. 진 변호사 이제 얘기를 내가 했거든. 네. 양 변호사님 뭐 방송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진 변호사? 뭐 그러면서 소개시켜달라는 분도 있고 심지어. 오. 내가 끊고 있어. 언제요? 여기서 차단했다. 진짜로? 끊고 있어. 작가가 진짜요? 물어보기도 해서. 왜냐면 양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진 변호사님 좀 섭외해 주세요. 이러면 걔는 뭐 제가 할게요. 이렇게. 그렇죠. 자기의 밥줄이. 걔는 바빠요. 그런 사람 제가 아니야. 나갈게요. 그런 사람 아니야. 제가 또 약간 대물 시네마처럼 질문을 까먹고 다른 얘기를 했는데 저를 이제 매기신다고. 그런데 이제 제 친구들이 했던 얘기가 네가 거기서 왜 그런 취급을 받고 있냐. 왜냐면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밴드 얘기를 했는데 저희 밴드의 후배들이 이제 제가 이제 선배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대학생이니까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가 너무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적응이 된 상태로 군대에 가서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애들을 군대 선임만큼 괴롭혔구나. 엄청 갈구고 근데 또 이제 사랑하는 마음에 다 그래. 다 선배들은 다 사랑한대. 네. 아이고. 이렇게 해서 대신 이제 뭐 술은 다 사주고 집에 갈 때 진짜? 택시비도 주고 술 먹인 것 같은데 먹인 사준 거 게 아니라. 먹였죠. 많이 먹였죠. 아무튼 그런 제가 이제 겨들송한테 엄청 당하니까 뭐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좋아들 하고 있을 거야. 네. 응원하고 있어. 겨드선 팬클럽 거기도 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혼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진 변호사가 보기에도 이런 경우면 차라리 이혼하게 하는 게 낫다. 내지는 이런 경우도 이혼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한번 좀 만들어 봤고요. 저의 연기의 부족을 저는 처절히 반성하면서 좀 자제하는 의미에서 이번 주는 제가 연기를 하지 않고 상담 사연을 가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겨들송이 상담 사연을 읽어주고 이거 들어보시고 나서 우리 대가족 분들께서도 본인의 얘기도 좋고요. 아니면 뉴스 같은 것에서 봤는데 이런 거 정말 이런 거예요라고 궁금한 게 있어도 지금 나가고 있는 메일로
맞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담 좀 많이 보내주세요. 얼마나 그랬으면 양 변호사님이 상담을 만들어가지고 사연을 만들었어.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요? 일단은 뭐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짜요?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많지는 아니고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한 들어오고 거죠. 이제 진행 중이다. 그렇죠, ING.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뭐 방송에 쓸만한 사연들이 잘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상속 이런 질문도 많이 왔고요. 뭐 이혼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일이니까 이게 혹시 방송을 타서 그럴 수가 내 없구나. 얘기인 게 밝혀지면 좀 곤란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얘기를 안 하죠. 그쵸, 그쵸. 저희가 그런 건 절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걱정 마시고 보내주세요. 자, 배경음악 깔아주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가족 119 지메일 콩가루에 상담 보냅니다. 아나운서처럼 읽으면 안 될 것 네. 같아서 한번 좀 일반 음성 변조. 음성 변조. 짐승기 변호사님이 받아보시는 거 맞죠? 저는 민아라고 할게요. 30대 중반에 좀 평범하지 않은 미모를 가진 주부랍니다. 예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좀 30대 중반인데 좀 예쁜 주부. 누구도 제 나이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얘기부터 제가 한 이유가 이걸 이해를 해 주셔야 제 고민을 제대로 받아주실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사실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선배 언니 소개로 대기업 다니는 남편을 만났거든요. 저보다 7살이 많았고 그래서 연상이다 보니까 좀 믿음직스럽기도 하고 남편도 좀 자상해 보이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허니문 베이비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냥 굉장히 스테이블한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 어린 나이에 7살 연상을 만나서 신혼여행 가서 아기가 생겨서 그냥 그대로 그냥 산 거야. 좋네. 너무 근데 노잼이잖아요. 그 생각만 해도 이렇게 예쁜 분이 인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너무나 안정적이어가지고 가슴이 안 뛰는 거예요. 설렘이 없는 거죠.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긴 한데 혹시 본인 얘기요? 막 깡수를 남편이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데 그것뿐이에요. 재미라고는 1도 없어요. 노트북 싸들고 와가지고 주말에도 서재에서 일하고 자식은 끔찍이 여기는데 애랑도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저는 집에서 살림하고 애만 키우고 그러니까 제 존재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뻐요. 30대 중반에 예쁜 주부예요. 아이고. 이 미모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심심하고. 그런 어느 날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간데 그를 만났어요. 아이고. 학교 다닐 때는 눈 아래로도 보지 않았던 남자인데 굉장히 멀쩡하게 멀끔해져서 있는 거예요. 남편이랑 비교하니까 되게 젊고 뭔가 막 푸릇푸릇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코인 뭐 이런 걸로 돈을 되게 많이 벌어가지고 약간 좀 씀씀이도 시원시원하고. 그러니까 뭐 약간 비교가 되던 찰나에 마침 걔도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지. 아이고. 동창회에서 꼭 그러더라. 그치. 동창회 함부로 보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친구니까 별 부담 없이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 볼 때마다 웃게 되고 돌아오면 생각나고 약간 뭔지 알잖아요. 다들 몰라? 겪어본 그런 너 어떻게 알아? 약간 썸도 아닌 것이 약간 미묘한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솔직히 뭐 잘못인 건 아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 동창이랑 막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제 인생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엄마가 아니라 내 이름을 찾고 싶은. 젊고 예쁜데 내가 너무 아까운 거지. 그래서 남편한테 솔직히 말을 했어요. 미안하다. 놓아달라. 근데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한참 말이 없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뭐 이해해. 뭐 내가 당신한테 소홀해서 그랬겠지. 근데 잠깐일 거야. 당신 못 보낸다 나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도 현실로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힘들지만 함께 참고 견디자. 그리고 나 이제 그 임원 승진 대상이야. 우리 회사 평판조회까지 엄격하게 하는데 이혼했다고 회사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 나 임원되면 지금보다 자기 훨씬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기다리자 우리. 이따위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안 그래도 없던 정이 정말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왜 웃음이 나시죠? 아니 와이프가 이혼하자 그러는데 자기 평판이 중요해서 안 된다. 진 변호사님 어떻게 이혼해야 되나요? 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이 대본 제가 쓴 겁니다. 이 사연 제가 만들어낸 거고요. 진짜 같아요, 근데. 뭐 진짜 본인이 뭘 공감한다.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제가 이거를 진 변호사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쓴 거는 일단 여성이 잘못한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죠. 법적인 면에 있어서 부부라면 잘못이라고 왜냐면 바람을 핀 건 아니고 그냥 느낌만 맞는 상태 아니에요? 약간 지금 눈빛만 통한 거지 뭘 한 아니었던 건 아니잖아. 표정이 아니었던 것 같아. 더 나간 것 같아 표정이.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 잘못을 그러니까 일단 잘못했다고 치고 잘못을 한 사람이 이혼을 먼저 하고 싶다고 하고 상대방인 재미가 없을 뿐 잘못이 없는 사람은 안 하겠다고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진 많죠. 변호사. 네, 그래서 실제로 그걸 많죠. 가정해서 한번 사연을 꾸며봤습니다. 그 약간 뭐라 하지? 그걸 뭐라 하죠? 잘못한 사람이 썩내는 걸 뭐라고 하죠? 똥낀 놈이 먹긴 놈이 못 낀다 뭐 그거 똥낀 놈이 아니야. 방귀낀데. 뭐. 그거는 이제 잘못 말씀하셔가지고. 제가요? 아니면 양 네. 변호사님? 저예요? 어. 그래요? 아킬레스 아닌 것 똥낀 같아요. 놈이 성낸다. 눈 막 동공지진 난리 나는데. 아무튼 일단은 방금 사례는 되게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사례예요. 그리고 실화 아니에요? 양 변호사님 아니에요? 아니, 나도 혹시? 워낙 이렇게 많은 얘기를 왜 나가 왜 싫어야? 양 변호사님 얘기 아니에요 혹시? 뭐 내가 여자야? 왜냐면 들으면서 이거는 너무 진짜 같았어. 잘 썼다는 얘기지. 작가입니다, 저. 특히 뭐 동창회 이런 거. 응. 또 예전에 아이러브 스쿨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등산회 이런 거. 그렇죠. 골프 모임. 골프 모임 등산회가 아니라 산악회구나. 골프 모임은 저도 하고 있어서 골프 모임은 좀 빼고 네. 아무튼 그런 뭐 동창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뭐 눈이 맞아갖고 바람 나서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이혼수소 있지. 진행을 했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런 사연처럼 이제 삶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누군가를 만났는데 거기서 뭔가 심경의 변화를 느끼고 네, 그렇게 해서 뭐 사실은 상담을 온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첫 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다 이혼을 시켰었습니다. 가족 해체. 네. 가족 해체법. 네, 이런 경우도 사실은 판결로 갔을 때는 이혼이 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뭐 여자분이 잘못한 것도 뭐 딱히 그렇게 없잖아요. 잘못했나 이것도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유책은 여자 쪽이니까 여자분이 남자분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패소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유책의 부분에서 전 좀 궁금한 게요. 지금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물론 네. 지금 블라인드가 돼 있지만 여성이 그 동창하고 정신적인 교감만 했다면 이게 유책 사유예요? 될 수 있죠. 정신적 교감만 해도? 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얘기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제일 많이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간통죄가 없어지니까 불륜으로 이혼도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형사처벌할 때 간통죄랑 법에 그 이혼을 할 때 이 민법에는 부정행위라는 표현 자체가 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진 변호사가 예전에 이제 첫 번째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원래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한 사람이 이혼하자고 얘기하면 안 받아주는 게 원칙이긴 해요. 근데 진 변호사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 경우도 시켰다라는 거고요. 네. 그 부정행위 안에는 사실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인정될 때 보면 너무 자주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이성이랑 뭐 전화를 통화를 많이 많이 했다거나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하루에 막 수십 통씩 했다 이런 것도 부정이 인정이 돼요. 네. 통화나 그런 것도 있어요. 막 펜팔 친구 이런 것도 그런 간통 근데 그거를 보면 우리가 알지, 이 사람들이 진짜 펜팔 친구인지 아니면 애매하다. 에? 알지. 알지. 그런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혼을 시킬 수 있는 게 이 정도면 능력자다 네. 이건 정말. 그죠? 뭐냐면 이제 제 경험에서 비롯된 건데 일단은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이혼 소송하면서 같이 사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뭅니다. 별거를 하는구나. 네, 왜냐하면 이혼 소송을 걸면서 아니면 걸기 전에 집을 나와요. 뭐 애를 데리고 오든. 근데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뭐 짧게 끝나도 뭐 1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미 그 부부 관계는 이제 파탄이 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일단은 집을 소송을 걸고 집을 나와라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집을 나왔는데 이게 혹시 유책 사유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어느 소송이 이제 들어갈 때쯤이면 뭐
양 당사자의 어떤 혼인 관계가 많이 이렇게 상처를 입고 파탄 지경에 이른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뭐 상태에서 뭐 집을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책 사유가 되기는 좀 힘들어요. 네. 저 근데 너무 놀란 게 별거 한 것도 유책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집을 그냥 만약에 뛰쳐나가면? 아무 말 없이 그냥 집을 나와버렸다. 이거는 사실은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죠. 부부가 결혼을 한 부부가 법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세 가지예요. 법적으로는 동거 의무가 있고 부양 의무가 있고 협조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항에 있지만 정조 의무라 그랬어요. 헐, 그거 몰랐어요. 동거 의무가 있어요? 네, 부부는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럼 주말 부부는 어떻게 해요? 그건 서로 합의한 거잖아. 그런 건 되는 거고. 근데 이거 동거 의무 가지고 예전에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이제 배우자 혼인 관계에 있을 때도 강간이 가능한가를 가지고 논쟁이 붙었을 때 민법에 동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가 있다, 성관계 의무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었는데 법원이 안 받. 야, 같이 살라 그랬지 그것까지 같이 해줘라, 억지로 해줘라는 건 아니야라고 해서 그때 되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던 네. 조항인데,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우리 대가족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 여성이든 남성이든지 간에 자기가 진짜 바람나 놓고 큰 소리 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네. 당연히 봐요. 진변의 사례도 그런 사례는 아니에요.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상당히 상처가 났고 파탄이 일어서 저건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데 억지로 잡아둬도 의미가 없다라고 할 때 네. 과감하게 해체를 시키는 거죠, 진변화가. 네. 그냥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도 안 들고 그냥 동거 의무는 있으나 성관계 의무는 없다. 이것만 뇌리에 박혔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거죠. 그 부양도 해줘야 되고 밥도 차려줘야 돼. 부양 의무, 밥을 차려줘야 돼. 아니 농담이야. 깜짝 놀랐잖아요. 부양 의무 그다음에 협조 의무. 협조는 뭐예요? 가정의 일에 대해서 협조하는 일을 가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시댁에 왜 가야 돼? 시댁에 가야 될 의무 없어요. 네. 처가에 내가 왜 가야 돼? 의무 없어요. 다만 내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에게 봉양을 할 때, 네. 부모를 모실 때 그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보신다면 우리 며느리는 며느리 도리를 안 해요라고 하면 얘기가 틀린 거예요. 아들이 뭔가 아들 역할을 할 때 며느리는 그 아들 도와주는 겁니다. 거리가 있는 거예요. 며느리에게 그런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역할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아들이 하면 옆에서 조력은 할 수 있는 그게 거죠. 이제 우리 법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아까 그 사례 같은 경우는 뭐 결국에는 뭐 이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와서 산지 뭐 1년 정도가 이제 소송이 걸리고 그러면 사실은 대부분이 이혼을 하는 게 판결로 가지 않아요. 이혼 소송은 거의 이제 조정에서 많이 끝나거든요. 그럼 1년 정도를 떨어져서 지내다 보면 이제 그냥 이제 끝났구나. 감정도 정리가 되지. 정리가 사실은. 되고 그냥 차라리 잘 정리를 하고 새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네. 처음에 막 계속 반대하고 나는 이혼 못하겠다 했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 그냥 이혼에 동의를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님들도 그래요. 뭐 이미 그렇게 오래 떨어져서 살았고 내가 뭐 이혼 판결로 판결로 이혼을 기각시킬 수는 있다. 근데 뭐 사실은 그렇다고 당신 둘이 이렇게 다시 결합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잘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조정에서 많이 권하시기도 하고 뭐 조정위원들도 많이 권하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 한 1년 정도 별거를 하고 나면 정말 그냥 감정이 다 정리가 되나요? 그 아내와 남편.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아주 특이한 사례가 있어서 네. 뉴스에 나온 건 특이한 사례다 보니까 우리 이제 대갈축 분들도 내가 알기로는 그래도 이혼 안 시켜준다라고 아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례가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가 이미 다른 여성과 공개적으로 네. 제2의 너무 생활을 치욕적이지. 네. 하고 있지만 또 그 배우자인 관장 노 관장은 이혼 못 해주겠다라고 했거든. 네. 그러니까 이처럼 끝까지 버틸 때는 사실은 어려울 수 있는데 진 변호사 얘기는 현실에서는 그렇죠. 평범한 사람들은 1년 정도 되면 아까 사연 같은 경우도 아마 그 남편도 승진했을 거야 이제. 승진하고 정리됐으니까 그래 뭐 알았다 이렇게 된다는 가라. 거죠. 그래 승진하면 더 좋은 여자 만나면 되지 뭐. 아닌가? 그런가? 아니 사실 얘 여자가 좀 그렇게 착한 애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네. 지 이쁘다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래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승진하고 보내버려야지. 그래.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이제 뭐 이혼 장녀 장녀. 제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아무튼
이런 케이스는 좀 이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런 케이스들을 좀 소개시켜. 차라리 그럴 거면 지지고 볶아지 말고 헤어져라 깔끔하게. 네네네. 방금 경우죠? 이런 경우 네. 이제 본인이 바람을 피고 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이 상대방은 마음이 떠났고 음. 그런 상대방을 그냥 붙잡고 있느니 음. 이혼을 하는 것이 맞는데 왜냐하면 남은 삶이 너무 괴로워요. 네. 음. 근데 이런 때는 이제 그냥 곱게 보통 해주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송에서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상대방이 난 이혼이 너무 하고 싶어 잘못한 사람이 난 이혼이 너무 하고 싶어 이미 뭐 다른 여자랑 살고 있거나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나는 절대 이혼 못하겠다 소송에서 그런 이제 자세를 취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뭐 아니면 친권 양육권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유리한 어떤 밀당을 하는구나. 그렇죠. 재판에서 네네네. 순수하게 내가 너 좋은 꼴 못 보겠다라고 그래서 해서 계속 막 이제 나는 이혼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너무 이혼이 하고 싶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이렇게 좀 이렇게 패를 까겠구나.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리를 하시는 게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 붙잡고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오면 설득을 합니다. 전 절대 이혼하기 싫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본인의 남은 삶도 있는데 차라리 이혼을 하시고 다만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좀 만족하실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뭐 저희가 뭐 재산이라든지 위자료가 됐든 재산 분할이 됐든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오기에 노력을 해보겠다.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사람 마음이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막 도망간다니까 더 붙잡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이런 케이스는 사실 되게 좀 마음이 아파요. 남편도 제가 소송을 불쌍해. 진행하다 보면 뭐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가슴 아프지만 현실적으로는 빨리 갈라서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 그러면?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이건 좀 심각한 경우인데 폭언 폭력 그거는 네, 이런 다뤄야죠. 것이 있으면 이제 폭언 폭력이 이제 상대방을 향한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이게 제가 이제 많은 사건들을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폭언이든 폭력이든 이 어떤 정도가 그러니까 중대한 것에서 경미하게 가진 않아요. 경미한 폭언 폭력이 중대해지고 또 뭐 잦은 그러니까 뭐 일회성의 폭력이 잦은 빈도수의 폭력으로 이렇게 그렇게 항상 가거든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뭐 데이트 폭력 이런 거 뉴스들 많이 보셨잖아요. 왜 맞고 살지? 왜 참지? 왜 참지? 그러는데 대부분 뭐냐면 그렇게 폭언 폭력을 하고 막 살려달라고 사과를 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줘. 그러면 이제 상대방 이제 당하는 사람은 이미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그래도 뭐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사실 이미 늦은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폭언과 폭력은 계속 이제 늘어나고 그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술 깨면 멀쩡해. 술만 안 먹으면 맞아요. 참 좋은데 이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사실은. 그냥 안 좋은 사람인 거야. 이미 저 사람이 술만 먹으면 저래라는 말이 스스로 입에서 나올 정도다. 그거는 빨리 집에 만나야 됩니다. 진짜로. 전 예전에 그런 경우도 봤어요.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가 한 1년 조금 넘은 그런 상태인 거죠. 알고 봤더니 남편이 빚이 있는 거야. 몇십억이. 몇십억.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갖기 전에 빨리 이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여자 입장에서. 그런 제가 근데 또 너무 안타까운 게 또 이것도 결말을 몰라요. 거기까지만 들었어. 그 이후로 별로 안 친해졌거든요. 지어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그 언니가 보고 있을까 봐 약간 무서운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 정도로는 그 언니가 누군지 우리는 몰라. 걱정하지 마. 인간관계가 많이 이렇게 빨리 금방, 끊기나 봐. 빨리 끊기고 그러시는 우리도 막 마음에 안 들어 손절하고 이러는 거야? 대갈쪽 유니버스는 그렇게 못한다. 한 번 들어오면 여기는 영원히 갇히는 개미지옥이다. 아무튼 제가 했던 사례 중에 이제 폭언을 폭력은 아닌데 폭언을 막 엄청 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얼마나 심하길래 폭언 가지고 이혼까지 했어? 막 쌍두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막 뭐라고 하지?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네가 이래서 내가 이런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그 의뢰인분
진짜 엄청난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혼하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집을 나와서 아무튼 근데 그 증거를 확보해야 되니까 이제 남편이 자기한테 폭언하는 걸 이제 녹음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들어봤는데 정말 이렇게 여태까지 살 수 있었나 싶을 정도의 왜요? 어떤 어느 정도인데요? 뭐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정도의 막 그런 그게 것도 나오고 뭐 말이 한마디 욕이 들어갔다도 있지만 네. 매사 사사건건 그렇죠. 시비 걸고 음. 뭐 밥 먹으라도 뭐 맨날 뭐 저 XX는 뭐 하면서 뭐 네가 이러니까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욕이 나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네가 이러니까 차라리 욕을 승기가 머리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하얗게 샜지 뭐 이딴 식인 거야.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너 때문에 회사 가서도 되는 일이 없어 막 이런 거야 다.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한 게 그 사람이 일부분을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맞아. 그건 그거는 이제 나온다고요. 진짜 이제 심각한 네. 그런 경우는 빨리 혼인 관계를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 폭언을요. 만약에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뭐 시댁 식구들 중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있어요. 한다. 그러면 이혼이 그것도 돼요? 됩니다. 그것도 돼요? 민법상 이혼 사유에 상대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그냥 뭐 이건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네. 그 제가 이제 또 하나 소개해드릴 사연이 뭐냐면 이제 남편으로 할게요. 나 이제 와이프분이 이제 상담을 왔는데 남편이 시댁 식구들을 엄청 챙기고 너무 효자야. 네. 그래서 불안하다 또 갑자기 예감이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시댁 식구들을 엄청 챙기고 시댁 식구가 이제 와이프분을 막 공격을 하는데 같이 아니 네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뭐 아니면 우리 형한테 우리 누나한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만 믿고 시집을 오셨을 텐데 너무 외로우셨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눈물 났겠다. 네,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은 이제 출가 외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옛날 말이긴 한데 편집해 주시면 안 돼요? 우린 편집 없어. 나 약간 50살 차 얼마 안 남았네요. 보니까. 표현할 다른 단어가 없긴 하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남편만 바라보고 자기 부모를 떠나서 이곳에 와서 사실은 가족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내 가족은 내 남편, 내 아이인데 내 남편은 아직도 자기 가족을 자기 부모, 그렇지. 형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저 이런 케이스들도 너무 소외감 느끼겠다. 네네네네. 이것도 결혼을 하신 남편이든 아니면 혹시 결혼 전인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진 변호사가 조금 얘기해준 가족 분류 있잖아요. 내가 이제는 새로운 가정의 남편이다. 맞아.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돼. 그걸 못 깨닫는 바람에 자기는 예전처럼 총각 시절처럼 자기 부모들, 형제들, 식구들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놀았던 것들을 같이 재미있고 그때 자기는 여자만 데려온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 여성은 너무너무 불행해지는 맞아.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남편이 된 거잖아요. 그거 잘 생각해야 되고요. 또 진 변호사 설명하는데 우리 또 제작진에서 그럼 돈은 얼마나 받아낼 수 있어요? 이거 쓰는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잘못한 쪽이 지급하는 게 위자료라고 정신적 피해 배상이라고 위자료라고 했지만 그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별개라서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위자료 주는 것과 별개로 재산 분할은 그냥 얼마만큼 그 재산을 모으는 데 기여 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고 아무리 잘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기준으로 나누는 건 맞아요. 네. 다만 판사도 사람인지라 조금 뭐 그럴 수 쓰레긴 하죠. 그 위자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이제 부정행위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위자료 지급하는 액수가 우리나라 좀 너무 작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 이제 변호사들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막 1억, 5천 이렇게 잘 주지 않거든요. 네. 그럼 얼마나 그래서 줘요? 보통 3천만 원을 맥시멈으로 생각하고 뭐 대부분의 어떤 부정행위가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사이에서 그냥 위자료 주고 끝납니다. 네. 별로 생각보다 별로 안 주네요. 생각보다 너무 액수가 좀 작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위자료 액수는 좀 더 현실적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부정행위의 기간, 뭐 횟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이제 위자료의 액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지금 쟤 뭐라고 썼냐? 야, 저거 진짜 어떻게 하면 좋니 저거? 바람필만 하다고? 야, 쟤 진짜
뭐 적금, 집에서 안 바람 보- 적금 이런 거 들어. 집에서 안 보는 거야 이거? 야씨 큰일 나네. 와 근데 1,500만 원, 1,000만 원 이러면은 저 말이 나올 만도 한 것 같아요. 너는 또 왜 그래? 아니 제 생각보다 너무 짠 거예요. 아 그런 맞아요. 의미인 왜냐면 거지? 너무 작기는, 저희가 이렇게 네. 기사에서 접하는 뭐 연예인이나 뭐 아니면은 부자들의 이혼 소식을 접하잖아요. 음. 그럼 막 억대 위자료를 받았다 그건 이렇게 나오는데. 외신이야 외신. 아 그래요? 미국이야 미국. 근데 뭐 또 아. 뭐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위자료를 줄 수는 그렇지, 있겠죠. 그런 근데 가능하지. 판결로 갔을 경우에는 그렇게 막 엄청난 액수의 위자료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재벌들이랑 이혼하면 많이 주지 않나? 아닌가? 그건 그냥 결혼하기 네. 힘드니까 논의로 하자. 아 아니 아무튼 거기 뭐- 재벌들도 생각보다 많이 안 줘. 그래요? 음. 어느 정도인데? 한때 되게 화제가 됐던 게 그 안 되겠다 이건 너무 옛날 일이기도 누군지 하고. 안 알려주고 금액만 알려주세요. 또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 되게 큰 기업이랑 했는데 알려진 게 한 10억 정도여서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굉장히 사람들이 되게 당황해했었지. 미실? 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안 돼요? 안 돼. 하지 마. 이거 그럼 잘라주세요. 그거만. 아니야 피. 농담이야. 이제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러면 뭐 폭력 얘기했고 이제 아, 폭력에서 좀 추가할 게 폭언. 폭언 폭력이 이제 배우자를 상대로 한 게 있고 아이를 상대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이 케이스는 빨리 경찰에 신고하셔야 돼요. 아, 그쵸. 그건 그리고 아동 이혼도 폭력인데. 하셔야 되고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북부지방검찰청에 피해자 국선 변호사 일을 몇 년, 한 5, 6년 정도 했거든요. 거기는 이제 피해자 국선 변호사면 이제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의 이제 국선 변호인이 되거나 아동 학대 그런 사건에 이제 그 피해자 국선 변호사 일을 꽤 오래 했는데 실제로 거기서 이제 아빠로부터 아동 학대를 받던 아이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제가 같이 동석을 해드리거든요. 이제 그 어머님이 저한테 이혼 소송을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은 아이를 상대로 이제 폭언이나 폭력이 행해지면 이거는 진짜 맞아. 너무 답이 너무 없지. 심각한 답이 것이고 없지, 사실은. 진짜 사실은, 애기랑 강아지 때리는 사람 다 죽어야 돼. 그죠? 양변은 때려도 되는 거예요. 어른이잖아요. 어덜트. 애기랑 강아지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알았어. 갑자기 왜 이렇게 충격적인? 너무 세다 발언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폭행은 막 이제 교육을 위한 엉덩이 때리고 막 이거 꿀밤 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진짜 그렇지. 막 누가 봐도 이거는 요즘엔 그것도 안 돼요. 아 그래요? 교육을 당연하지. 위해서. 꿀밤도 안 돼요? 아니, 진짜 큰일 제가 나다. 그 아동학대건 그래요? 보면은요 할머니가 밥을 안 먹는다고 등짝을 때렸는데 그게 이제 아이가 신고를 해서 네. 어떡해. 그런 경우는 사실 이제 처벌까지 이어지진 않지만 피해자 국선 사건으로 등록이 돼서 제가 직접 조사도 가고 근데 어떡해. 이제 저도 보면서 이거는 좀 이렇게까지 이거를 형사 사건화 해야 되나 이런 건들도 있어요. 그 가족 되게 어색해지겠다. 그렇지. 그럴 그죠? 수도 할머니가 막 있고, 밥 안 먹어 이렇게 했는데 그 갑자기 국선 변호사가 와가지고 저 아이가 신고를 해가지고 이러면은 네. 경찰서로 가야지. 그 국선 변호 찾아오는 게 아니라 경찰서로 할머니가 그렇죠. 와야 되는 거지. 아 그래요? 그때 이제 가서 아이 편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 국선 변호.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학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저 고등학교 때 진짜 엄청 맞고 다녔었거든요 선생님들한테. 근데 이제는 학교에서도 때리면 안 큰일 되죠. 나지. 진짜 약간의 체벌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그래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변호사들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뭐가 명확하게 문제가 돼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잘못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다라고 찾아오시는 애매해서. 분들이 계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애기들 가르치기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교사 나는 이제 때리는 건 반대지만 나도 네. 맞고 컸기 때문에 때리는 건 반대지만 교사들의 업무 만족도 이런 게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요.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마지막에 퇴임하시기 전에 네. 좀 한 1, 2년 정도 먼저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다고 이제 애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엄청 뒤지게 맞는 그런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반항이 너무 심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렇게 나오셨는데 지금은 뭐 너무 힘들죠. 네, 교권이라든지 선생님 예전에 뭐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네. 이런 말이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진짜로 밟는 경우도 선생님을 폭행하고 영상도 막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나이가 걸 좀 보면 있는 사실 선생님한테 막 달려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네. 물론 드문데 많지는 않아요. 드문데 그래도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충격적이죠. 또 그거 말고 그럼 뭐 이혼 장려할 만한 커플. 장녀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차라리 이혼해라는 커플.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혼을 안 하고 끝난 케이스예요. 그냥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 하고 이혼은 안 했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진짜 많은데 뭐냐면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얘네들이 클 때까지만 그냥 참고 살겠다.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 게 있지.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이 사례를 소개하면 뭐 아실 수도 있는데 되게 진짜 너무 저도 이혼 전문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뭐 이런 또라이가 다 있나 이런 상간녀가 있었어요. 뭐냐면 남편이랑 바람이 나서 이제 뭐 되게 오랜 기간 그렇게 부정행위를 해오다가 이제 남편이랑 바람이 났다고요? 그러니까 상간녀가 상간녀가 이제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만 헤어지자. 왜냐하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이제 다 놀 만큼 놀았구나. 그렇죠. 그걸 또 표현을 그렇게 하니. 나쁜 놈 시키. 그렇죠. 아니 정신을 차렸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왜?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이 상간녀가 완전 화가 나갖고 와이프를 찾아간 거예요. 와이프를 찾아가서 드라마다. 아니 여기까지 이게 놀랄 게 아니라 와이프를 그래? 찾아가서 내가 당신 남편이랑 뭐 그동안 바람을 피웠다. 근데 당신 남편이 헤어지려고 해서 내가 아무튼 뭐 그렇다 그러면서 이 와이프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당신 회사에 가서 당신 남편과 내가 바람 핀 거를 회사 사람들한테 다 알리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내가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내 잠깐만. 입장 남편 회사도 아니고 남편 회사 아니고 아내 회사에 가서 이 여자 남편이랑 내가 바람핀 사이에라고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완전 도라이. 고차방정식이네. 굉장히 고차방정식이네. 근데 이분은 사실 그걸 되게 겁을 먹으셨어요. 무섭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의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케이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자료 액수가 되게 크게 나올 수 있는 어떤 사례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야 내가 잘못은 했는데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는 만약에 판결로 갔으면 좀 더 큰 위자료를 받고 끝났을 텐데 이것도 그냥 뭐 화해 권고 조정으로 뭐 한 1,500에서 2,000만 원 사이를 받고 그냥 근데 끝났어요. 그 여자는 왜 그런 거야? 뭘 원했던 거야? 그냥 이제 막 가는 거죠. 예. 이혼해달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이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 남자의 모든 걸 이제 파멸시키고 싶은 거였던 거죠. 뭐. 아니, 그럼 남자만 파멸시키지 왜 여자 아내한테 와주 그래? 그죠? 아니 왜냐하면 그 남자가 그렇죠. 돌아갈 곳을 없애버리는 거지. 남자를 파멸로 이끄는 게 부인에게 그 그렇지. 사실을 알리는 것이니까. 예. 그 사실은 이 건은 결국 지금도 이혼 안 하고 사시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내가 덮어주고. 다 알고도 아이를 위해서 사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지금 나이가 몇이시냐고 일단 물어보고 당신의 어떤 삶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았는데 아이를 위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삶을 포기하는 건 좀 너무 큰 희생이 아니냐. 그리고 당신의 아이가 실제로 이제 더 이상 이제 본인의 케어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시점이 왔을 때 당신은 새로운 삶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냐.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을 텐데. 그래서 뭐 일단은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뭐 근데 많은 케이스가 아이 때문에 결국 이혼을 하지 않고 그냥 참고 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그거는 되게 마음 아파요. 그럼 그 상간녀는 어떻게 됐어요? 상간녀는 뭐 일단 돈 배상하고 끝났죠. 뭐. 그럼 돈은 그건 또 갑자기 멀쩡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하다가 악에 받쳐서 막 그러다가 소장 딱 넣고 돈 얼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제가 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손해배상금 액수를 좀 줄여주실 수 없을까요? 막 이렇게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죠. 막상 큰 소리 치던 인간들이 소장 날아가면 또 조용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 근데 그 남편 진짜 소름 끼쳤겠다. 자기가 바람 폈던 여자가 대가를 치른 또라이라는 거지. 사실을. 맞아. 대가를 치른 거지. 맞아. 하여튼 이거 말고도 우리 진 변호사가 이제 뭐 다뤘던 사건들 중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정도 유형화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람을 자기가 먼저 해놓고도 자기가 이혼자가 나서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폭언이나 폭력 부분은 정말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과 연결된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법적으로는 뉴스에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고
생을 남은 저는 진 변호사 얘기해 준 게 남은 생을 생각하면 그럼요. 어느 게 더 좋으냐라는 생각이 바라는 건 정말 맞아요. 공감이 가네요. 전 진짜 나 좋다는 사람 만나기도 아까운 시간인데 나 싫다는데 붙잡고 만나면 진짜 너무 짜증날 것 같아. 아까 그 케이스에서 이제 상간녀는 미혼 여성이었는데요. 이제 기혼 둘 다 유부남 유부녀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각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이 또 소송을 막 이렇게 여러 개를 걸 수가 있죠. 아, 복잡하네요. 네, 복잡하죠. 아유 참. 와, 연애에서 양다리만 힘든 게 아니라 그죠? 연애에서 양다리는 괜찮아. 연애에서 양다리 거기까지는 괜찮아. 블루오션 아니야. 많아. 우리 PD님이 굉장히 이건- 관심이 많으시네요. 저 왜 이상하다. 이혼 시장이라고 저 큰일 나네. 이혼 주식 시장이 시장 뭐 이런 건가? 블루오션 같다고. 제가 시사에 관심이 많은 줄 알았더니 이쪽에 더 관심을 더 보이는 것 같다. 이혼 시장이 요즘에 이제 좀 어쨌든 변호사들이 돈을 좀 각광받고 있어요? 벌 수밖에 없는 게 그 얘기하려고 그러지. 가격이 하지 마. 아파트 가격이 엄청 상승을 해서 어쨌든 뭐 재산 분할에서 성공부수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혼 소송이 굉장히 돈이 많이 되는 변호사들한테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게 무슨 소리야? 아파트를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겨들송이 응. 남편이랑 헤어질까 말까 고민돼. 응. 한 10년, 15년, 20년 살았어. 네. 근데 재산 분할 이 콩가루를 열심히 보다 보니까 재산 분할 대충 한 반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네. 걸 배웠어. 알게 됐어. 그러니까 계산을 해본 거지. 우리 집이 10억이야. 그럼 반 나누면 5억이야. 네. 5억 가지고 이혼해서 혼자 살기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거기가 30억이 됐어. 네. 그럼 15억이잖아. 네. 15억이면 할만하다는 생각할 수 있잖아. 그 아파트 값이 뛰면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어. 그 아파트가 남편 이름으로 되어 만약에 그러 있으면 그러니까 어쨌든 재산 분할하면 나눠 가지니까. 이혼하면 나눠 가지니까. 그래서 집값이 뛰면 이혼 소송이 는다. 근데 그건 생각 좀 잘못했다. 같이 살면 30억짜리 살 수 있는 건데 따로 살면 15억짜리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까? 그러면 사는 거고 그게 낫다고 생각하면 사는 거고. 뭐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배우자가 이제 죽기를 야, 그러면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야, 몰빵. 야, 끝낼 때가 된 것 같아. 이제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다. 네. 와. 그래 근데 그러니까 막 배우자 죽이고 이런 게 생기죠. 그 누구지? 그 김은혜 죽이면 안 살인 돼요. 사건. 네. 죽이면 상속 결격이라고. 근데 그 김은혜는 그거 진지하게 얘기해 주지 마. 갔다 갔죠. 이은혜인가? 죄송해요. 이해네. 김은혜 그거는 따로 이제 있었지. 보험- 이은혜 씨 네. 죄송해요. 상속을 받은 게 아니라 그거는 남편 명의로 든 보험금을 타내려고. 그거는 이제 남편이 죽으면 보험 수익자가 이제 그 와이프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험금을 사실은 이 사건이 제가 알기로는 보험사에서 좀 이상한데 보험금 못 주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럼 이은혜 씨 지금 이제 잡혀서 들어갔죠? 사실 거기서 이제 기왕이 나왔으니까 끝내려다가 한마디만 더 하자면 이은혜가 그것까지 알았던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였다는 사실이 혹시라도 드러나면 그 보험금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뭘 했냐면 자기 딸을 남편 딸로 입양을 시켜놓은 거야. 그래서 상속 자기는 못 받더라도 딸은 상속받을 수 있게끔. 그게 지금 논란이 돼서 지금 이제 입양도 무효로 시켜야 된다는 소송이 시작이 됐어. 그러면은 이은혜가 그걸 다 살고 형을 다 살고 나오면 딸 재산이 되어 있을 수 있겠네요. 아니 이은혜는 나오더라도 못 나온다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딸은 이은혜 본인의 딸은 자기가 죽인 남자의 돈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지. 사실 모성인가 이 정도, 그거에? 너무 네. 완전 계획적이야. 계획적이라는 얘기지. 진짜 그러면. 무섭다. 이 정도 사건은 사실 매스컴에도 나고 그 전에 뭐 보고 네네네. 뭐 여러 번 죽이려고 음. 이런 것들 다 따지면은 한 무기징역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제 생각에. 그러면, 네. 근데 나오기 진짜 힘들죠. 기왕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험은 조심해서 드세요. 진짜로. 사건 나면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경찰들이 찾아보는 게 보험입니다. 여러 개 배우자와. 드신 것 같은데 표정이 뭐 여러 개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옛날에 이제 경찰 기자 할 때도 제일 먼저 경찰들이 항상 하는 게 보험이거든. 그리고 의외로 암수 사건이 많은 게 보험 사기이기도 하고. 맞아요. 암수 사건이요? 드러나지 않은 드러나지 사건. 않은. 그 사건 이은혜 같은 경우인데 모르고 이은혜도 넘어간. 모르고 넘어갈 뻔했잖아. 네. 사실은 어떻게 근데 들켰지? 이은혜는 들킨 게 보험회사에서 수상하다고 보험을 자꾸 미루니까 본인이 그것이 알고 싶다 가서 나 보험금 억울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라고 한 거야. 근데 그것이 알고 싶지 제작진이 취재를 해보니까 이상해. 이상하거든 이건. 와.
그렇게 걸린 거구나. 그러니까 법을 알아도 어설프게 알면 그런 꼴을 당하는 거야. 진짜 무섭다. 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저 얘기를 하고요. 오늘도 이제 6번째 그림을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그림 띄워드실래요? 오늘 그림은 보티첼리의 비너스와 마르스입니다. 저 애기 표정 너무 안 좋은데? 구석에, 오른쪽 구석에. 깔려 있어서 안 좋나? 너무. 지난번에 3회 때인가 비너스와 마르스라는 제목으로 그림 소개했던 거 기억나요? 네네. 바람 그때 피는 틴토레토의 근데 그때 그림을 기억하면 그때는 마르스가 명색이 전쟁의 신인데 탁자 위에 들어가지고 이런 창피한 경우였잖아요. 지금 이거는 비너스와 마르스라는 거를 모르고 그냥 보면 굉장히 평화로운 연인처럼 보이잖아요. 네. 아리따운 여인과 또 어찌된 일인지 기운이 풀려서 저렇게 달콤한 잠에 빠진 것 같은 마르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예뻐 보이잖아요. 사실 이게 저는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의 수수께끼 아닌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명문가의 결혼 기념품으로 그려진 그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륜인 두 사람에 관한 그림을 명문가의 결혼 기념품으로 이 그림을 그리게 했다라는 게 되게 좀 웃겨서 많이들 이걸 가지고 뭐 얘기를 합니다. 각자 해석이 있는데 겨들송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화가 매겼나? 약간 그런 약간 이혼 전문 변호사 데려다가 축가시키는 거. 약간 글쎄 뭐 그렇다 그 그림 저는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마르스가 옆에 보면 창을 옮기고 있죠. 네. 저 애기들이 아니에요. 저 염소의 다리와 뿔이 난 거 보이죠. 저놈들이 반인반수라서 일종의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켄타우로스. 여자를 밝히는 반인반수 괴물로 나오는 네. 거업 같은 놈들이거든요. 켄타우로스 맞아요? 켄타우로스는 말이네요. 말이고 반인 그 반반. 얘는 그 누구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왜? 이름이 갑자기 하여튼 그 혹시 나처럼 염소의 헷갈렸을까? 하반신을 가진 놈이거든요. 걔들이에요. 애기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색정을 표현하는 그런 그러니까 색욕을 표현하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염소가 그런 상징이에요? 그런 상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왜 서양 영화들 보면 악마 상징할 때 염소들이 항상 그러니까 어떤 부정행위 이런 것들이 염소가 서양에서는 상징으로 많이 쓰였거든요. 우리는 되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흑염소 이런 거 되게 좋지 우리는 않아요? 건강식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해석을 한 게 근데 이제 마르스가 투구도 뺏겼고 저 창도 뺏겼고 무장해제가 돼서 아주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러네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한때의 욕망에 굴복하게 되면 전쟁의 신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저렇게 그 나신으로 추락하게 된다. 이거 그냥 제 해석이에요. 이렇게 해석은 안 껍데기만 남은 거다. 저 그림을 평화롭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상간녀 잘못 만나서 난리 공경에 빠진 남자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느낌도 있다 진짜. 그냥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댓글도 달리고 있겠네요. 아니 저 그래 너무 싫어.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최근에는 이건 객관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근데 그림 자체는 되게 이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왜 저기다가 근데 매회 이런 해석 준비하시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 번 울고 먹었어 다른 데서. 다른 데서요? 근데 그림이 너무 재밌는 것 같은 게 똑같은 그림인데 사람마다 그거 해석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화가마다 지난번 틴토레토 같은 경우에는 둘이 바람피다가 걸릴 뻔한 거를 소재로 삼아서 전쟁의 신을 그렇게 창피한 모습으로 그리기도 했고 네. 이 화가는 또 어찌된 연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사망한 지 오래됐으니까 결혼 기념품으로 저런 그림을 또 그리기도 했고 신기하다. 근데 정말 애기처럼 이쁘게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저것들은 거업 같은 놈들입니다. 저 밑에 애기는 뭐예요? 쟤도 똑같이 머리 뿔났잖아. 그거 1패야 한 패야. 얘는 갑옷을 입고 있구나. 맞네. 갑옷을 입은 게 아니라 뺏은 거지. 마르스 걸 벗겨갖고 지가 걸친 거지. 투구도 쓰고 있잖아. 창도 가져가고 있고. 다 훔쳐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바람피다 걸려서 빈털터리가 된다. 걸린 게 아니라 욕망에 빠진 나머지 자기의 모든 것을 잃게 된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 보일 수도 있다. 네. 그래. 하여튼 그렇게 봤습니다. 네네. 오늘도 이런 가상 사연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가상이 아니라 뭐 여러분의 직접 사연도 좋고요. 아니면 뉴스에서 이런 뉴스 봤는데 이거는 진 변호사한테 해설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것도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결성 재밌었어? 네네. 근데 저 자꾸 방송할 때마다 인상 쓰게 돼요. 너무 막 충격적이어가지고 인상이 펴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사실 진짜 충격적인 얘기들은 제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진짜 충격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네, 진짜로. 변호사님들은 그걸 다 들을 거 아니에요. 뭐 녹음이든 그렇죠. 뭐든. 사실 저희는 녹음도 보고 이제 영상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영상. 네.
대박이다. 가끔 정말 다 끝났는데 마지막에 응. 이런 경우가 네, 이제 아는 변호사님이 그분도 이현정 변호사님인데 굉장히 적나라한 얘기가 있는 서면들 옛날 서면들 폐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변호사 그거를 집으로 가져갔는데 이면지로 쓴 거야. 근데 고등학교 아들이 그거를 학교로 가져갔는데 뒤집어서 봤더니 막 오! 어떡해. 그래서 그 반 아이들 사이에 최고 인기남이 됐다라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거의 뭐 야설 수준이겠네요. 그렇지. 아, 근데 방금 그 행동 오! 익숙했어. 뭘 그렇게 PD님이 그거 좀 자료 화면으로 제공해 달래요. 안 돼. 큰일 나. 자, 오늘도 정리하시죠. 네, 콩지아의 안가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